안녕하세요. 야외용품 필이에요. 점검하려고 하고 있어요. 테스트할 거 다 들어왔고 같이 보려고요. 사실 이렇게 샘플 들어오면 애들이 노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이건 크레올라 거, 이거는 새로운 곳에서 만든 거. 똑같이 이제 물로 지웠을 때 얼마만큼 지워지는지. 이제 저도 테스트하면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CS 할 때 이거는 챗GPT가 안 알려주거든요. 그 좋은 커리어들을 뒤로 하고 퇴사를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결론적으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퇴사 후에 휴직 기간에 느꼈던 심정.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나는 일이 적성이다. 그래서 그냥 다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심정. 이게 좀 복잡한데 임신이 안 되고 있다가 시험관을 할래? 딩크족으로 살래? 그 갈림길에 있었고 1년 안에 안 생기면 우린 딩크족으로 살자 하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나 지금 임신해도 되는 건가? 사업 계속 새로 막 하고 있는데 더 못하는 거 아니야?가 먼저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는 퇴직하고 나서 라이브 커머스 PD 생활도 하고 있었었고 계속 외부 출장도 많이 다녔고 이것저것 제가 있는 대로 사업을 손 대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임신을 지금 해도 되는 건가가 처음 기분이었었어요. 코로나 때 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나요? 많이 힘들었죠. 퇴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었다 보니까 그때는 공동구매 중개업을 하고 있진 않았을 때였어요. 밤에 남편이랑 학원 끝나고 쿠팡 로켓 배송 배달 일도 하고 마시는 사장님들 사무실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고 MD 생활 때 할 수 없었던 일들 배우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가닥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중에 힘들었던 점이 사실 진짜 PD님 오기 전에도 아이 문제 때문에 엄청 심하게 다퉜어요. 왜냐면 육아나 가정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현실적이게. 결혼을 추천하는 사람과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추천하는 사람, 저같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결혼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내가 생활할 때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게 강하신 분들은 마이웨이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임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남편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 뱃속에 이 애가 정상적인 아이인가? 라는 테스트를 계속해요. 그게 정말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한 것 같아요. 아이가 손가락 10개가 다 있는지 다운 증후군에 기반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엄마들은 내 아이는 정상인 아이여야만 해 라는 강박관념, 그게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PD님, 이거 다이슨 라이센스 받아서 만든 어린이용 장난감 드라이기예요. 임신 중에도 공구 중개 일을 하셨었나요? 네, 공동구매 중개도 했고 라이브 커머스 PD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출산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막 공구를 하나 오픈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픈이 됐는데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컴퓨터를 켜서 브랜드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재고 언제 입고돼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핸드폰이랑 노트북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어려움은 노트북 충전기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면회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최대한 막 일을 하다가 엑셀 시트를 열어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됐었어요. 부랴부랴 남편한테 병원 로비에다가 놓고 가면 내가 들고 가겠다.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닌게 끌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출산 스토리가 힘드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32주에 출산 날짜 잡으러 병원을 갔다가 몸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여가지고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80인 거예요. 거기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간호사분이 고개 깨우트하시더니 자궁 수축 검사하시죠? 그래서 자궁 수축 검사했죠. 그러고도 자궁이 계속 수축이 되니까 아마 오늘 출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결과 듣고 응급실 내려가자, 입원하자 해서 애기 폐 터트리는 주사라는 게 있어요. 아기가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그 주사 맞고 저 혈압 떨어뜨려
스피리트린 주사 맞고 그리고선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죠. 그러고서는 아기도 호흡이 안 되니까 바로 아기 산소호흡기 끼운다고 얼굴 한 번 못 본 채로 2달을 인큐베이터에 보내고 저는 혼자 있었죠. 그게 저의 히스토리이기는 해요. 출산하시고 나서 일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금요일 입원해서 토요일 출산하고 일요일까지 누워있다가 월요일부터 일 시작한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네. 침대 모션이잖아요. 모션 세워서 노트북 했어요. 임신 전, 출산 후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임신 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살자.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 돈 벌려고 나는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느낌? 출산 후 아기 먹이려고 아기 키우려고 돈 버는 것 같아요. 본인 입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아기가 먹다 남은 거 먹어도 돼요. 저희 아기는 한우만 먹거든요. 한우를 먹이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육아하면서 일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는 쉽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도 있고 시간 스케줄 조절할 수도 있고 애한테 집중할 때는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고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일하면 되고 핸드폰으로. 만약에 남편이 돈을 아예 벌지 않아도 이 일만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금도 충분히. 남편한테 제가 정보를 쌓을 수 있는 그 데이터만 넌 이것만 해 라고 시키고 지금 일을 하면 남편 버는 만큼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 전과 후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어쩔 때는 왜 나는 나에 대한 시간을 많이 안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내가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동구매 중개 일이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밌어요. 저는. 세상에 팔 물건은 많고 팔아줄 사람은 많은데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상품을 두고 보는 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같은 상품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소구가 되니까 공동구매 중개가 돈이 잘 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만큼 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제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화로 도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만큼 벌리는 것 같아요. 공동구매 중개가 카페나 편의점을 오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 어머니가 편의점을 하셨거든요. 편의점은 인건비 싸움인데 플러스 로스 재고 싸움이거든요. 카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만의 아이템이나 이런 게 없으면 월세 빼고 들어가는 기본 초기 세팅 비용만 최소 못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공동구매 중개 사업은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창업보다는 공동구매 중개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사입하지 않는 이상 장소는 딱히 필요 없는 업이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자책 오픈하신 지 한 3달 정도 되신 걸로 알아요. 성과는 좀... 리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뵀었어요. 궁금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전자책에서 어려운 게 뭐가 없는지. 그분이 이미 업체 컨택을 전자책만 따라해서 1차 했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한테 제안서를 돌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안서 돌릴 때의 문구를 제가 수정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루미쌤 저 첫 공고 성황리에 마쳤어요. 제품 하나만 가지고 공고를 했었는데 200개 팔았고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되게 뿌듯해서 루미쌤한테 연락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공고도 3개나 더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되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전자책을 썼구나. 루미쌤이 부업으로 하시다가 사업이 되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제자를 양성하게 되었어요. 좀 심정이 어떠신지?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올리려고 유튜브도 찍게 된 거고 전자책도 쓴 거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를 한 거긴 해요. 사실 진짜 자존감 많이 올라갔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남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 라는 거가 조금 많이 컸었던 것 같고 성과 나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아, 내가 하는 대로가 맞는구나. 앞으로 루미쌤 강의를 배우게 되실 엄마들에게 한마디. 애기 키우는. 애기 키워서 오프라인 강의 들으려고 하다가 못 들으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전자책만 따라해도 성과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이번에 수강생님 후기를 받았잖아요. 그분도 전자책 그대로 순서대로만 따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자기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있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내용 기반으로 완전 실전형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상품을 보는 건지, 어떻게 DM을 보내야 혹할 수 있는 문구인 건지 계속 제가 실천형으로 수업을 할 거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책은 전자책 순서대로만 계속 해보시면 되는 거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주입식 교육처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상품 보여주고 그거를 계속 학습할 거예요. 빨리 배우실 분은 오프라인 강의가 맞겠지만 육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만으로도 충분히 하다 보면, 왜냐면 아이 낮잠 잘 때, 그다음에 아이 재워놓고 그때도 다 할 수 있는 업무고, 저도 그렇게 부업에서 본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존감 잃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감성적인 대답이 나오길 바랬는데 검도 사범님 운동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왜냐면 수강료를 냈잖아요. 낸 만큼은 뽑아가야죠. 이제 오프라인 1기 수업을 앞둔 각오. 강의가 끝나기 전에 일정은 무조건 잡게끔 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허무할 것 같아요. 목표의식 하나 주고 따라가시게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픈한 후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카페에서 차를 고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루미쌤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랑 같이 제 영상을 다 찾아보신대요. 그분은 그럼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는 어리셨었어요. 근데 저랑 약간 비슷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잠깐 회사를 내려놓으신 분들, 요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30대 초반 분들이 제가 30대 초반 때 걱정했었던 부분들을 고민하고 공부하려고 뭔가 찾아보시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루미쌤 주변 지인들한테도 채널을 안 알려줬잖아요. 제 남편도 몰라요. 번아웃이 오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30대 초반의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으신 30대 초반에서 중반 여성분들은 내가 아기 낳고도 회사 복직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을 비슷하게 하시면 사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제 강의를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그 시기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슬럼프도 오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파이팅!